이슈 토크입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의 성공적인 개최로 부산 마이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백스코 제3전시장 건립과 관련해 국비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예산 확보 문제가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부산 마이스 산업의 현주소와 전망을 살펴보고 경쟁력 확보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동서대학교 관광학부 강혜상 교수, 신라대학교 국제관광경영학부 김정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마이스 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성장 가능성과 부가가치가 큰 산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부산도 이제 마이스 산업의 도시, 마이스 도시라고 불리면서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해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부산의 이 마이스 산업 발전 성장률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일단 마이스를 대부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팅이라고 하는 회의, 그리고 이제 인센티브라고 하는 뭐라 그럴까요? 보상 여행 같은 거, 그리고 네. 이제 그 컨벤션, 익스비션 앤 이벤트, 그래서 국제적인 행사들을 이제 모아서 보통 이제 마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산업에 비해서 상당히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네. 빠르고 또 그만큼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우리나라 자체는 2018년 기준으로 이제 세계 2위 정도까지 되고 네. 또 부산의 경우에는 12위 정도 되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조금 그거보다는 앞서 있었는데 조금 내려갔다 볼 수 있고요. 네. 마이스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그 횟수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카운트하기가 쉽지 않은데 작년 기준으로 이제 1,300여 건 정도 개최해서 네. 상당히 많이 발전했고 빨리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부산은 항만 도시이기 때문에 마이스 산업을 개최하기에 여러모로 좀 유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산업이 좀 성장세를 계속해서 보이는 만큼 부산에서도 마이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파급력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네, 앞서 강혜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마이스 산업이라는 것이 관광 산업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파급력이 큰데요. 네. 이제 파급 효과를 나눌 때 보통 크게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씀하신 경제적인 효과입니다. 네, 이런 경제적인 효과를 나눌 때 크게 1차적인 효과, 즉 직접적으로 마이스로 인해서 효과 혹은 영향을 받게 되는 산업들, 예를 들자면 이제 참가자들이 와야 되니까 항공이라든지 교통, 수송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네. 또 국제적인 행사다 보니까 여러 일을 숙박을 해야 되니까 호텔이나 숙박업체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외식업, 그리고 그 참가자들이 보게 되는 회의의 자료라든지 전시자들이 현수막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게 되는 인쇄업, 그리고 전시장이나 회의장을 꾸미게 되는 꽃이나 화훼업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1차적인 효과를 본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그 외에 외식업 같은 경우에 이제 식자재를 납품하는 이런 유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2차적인 기업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모아서 2차적인 효과 이렇게 표현하고요. 네. 그래서 1차적인 효과, 2차적인 효과를 모아서 직간접 효과, 거기다가 그 관계되는 인원들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고용 유발까지도 함께 하게 돼서 사실은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마이스 산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프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변을 정비하고 또 전시장이나 회의장 같은 것들을 건설을 하기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SOC나 인프라 같은 사회 간접 자본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 지방과 수도권이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지역에서는 이런 격차의 해소를 볼 수 있는 좋은 산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화적으로도 K컬처나 K팝 같은 우리의 중요한 문화 자원들을 해외에 소개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큰 마이스의 파급 효과들을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 대한민국이나 부산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를 통계를 좀 찾아봤더니 네. 2016년 자료예요. 한국관광공사가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가 5조 6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2조 4천억 원, 그리고 고용 유발 효과가 약 3만 9천여 명. 그래서 일반적인 제조업 이외의 산업에서는 가장 큰 산업의 효과를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이제 부산에서는 회의 참가자 1인당 평균 소비액이 약 200만 원이 넘고 그리고 국내인들도 6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관광객들이 1이라는 숫자를 소비를 한다면 네. 마이스 참관객들은 보통 1.6이나 7 정도에서 많은 연구에서는 7배까지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관광 영역에 비해서도 마이스 산업은 좀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멕시코 제3전 시장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제 가동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동률이란 건 이제 얼마만큼 우리 호텔 객실 가동률처럼 방이 찼는가, 전시 면적이 찼는가를 이제 얘기하는 그런 건데요. 네. 58%, 59% 정도 수준입니다. 이제 명절 빼고 뭐 또 설치하고 철거하는 거 하면 거의 이제 꽉 찬 개념인데요. 네. 그래서 새로운 전시장이 전시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현재 한 4만 6천 스퀘어 정도 되는데 네. 지금 세계적인 전시장들의 추세는 대부분 10만 스퀘어가 넘는 한동안 사실 광저우가 15만 스퀘어짜리의 어떤 전시장을 갖고 있어서 제일 컸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전시 시설을 갖춘 그 컨벤션 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10개 가까이 될 정도로 이렇게 점점 커져가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코엑스 주변에 새로운 어떤 리모델링을 하면서 영동대로 전체를 그 잔디로 덮고 그리고 이제 그 전시 컨벤션 시설을 10만 스퀘어까지 코엑스 주변에 이렇게 지을 생각이 아니라 실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부산도 지금 제1전시장, 제2전시장이 있는데 위치는 나중에 얘기하고라도 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또 몇 년 뒤에 가서 완공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확충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0만 스퀘어를 가지고 있는 전시장들에 비하면 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부산시가 지금 이 업계 수권 사업인 멕시코 제3전시장 건립을 해야 되는데 국비 없이 전액 시비로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지방채를 이제 발행해서라도 반드시 확충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마이스 산업 혹은 컨벤션 산업이라고 불리는 이 산업이 교과서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일반적인 시장 경제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창출을 하는데 네. 이 마이스 산업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네. 이 말인즉슨 회의를 할 공간, 전시를 할 공간이 있어야만 수요가 창출이 되고 그래서 유치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표현인 건데요. 네. 실제 지금 가동률이 60%면 거의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부산시가 최근에 부산대학교와 산업 용역을 통해서 해본 연구 결과가 제3 멕시코는 올림픽 공원 부지가 제일 좋겠다는 의견을 내어놓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실제 계획대로 짓게 된다면 전시 면적이 약 22,600 스퀘어미터, 회의실이 약 7,200 스퀘어미터 정도로 설계가 되어서 네. 멕시코 전시장 전체 규모가 약 7만 스퀘어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조금 지금의 가동률에서 한층 숨을 쉴 수 있는 그리고 더 많은 회의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마련이 되는 건데요. 네. 이렇게 짓기 위해서 이제 사업비가 약 2,830억 원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부산시에서 기획재정부에 상정을 했는데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다른 여타 지역들도 기획재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역의 어떤 공평성 차원에서 부산시도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어놓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가동률이나 여러 가지 부산의 마이스 산업을 하려는 이런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를 시간을 늦추기보다는 국채를 발행을 해서라도 네. 시간을 놓치지 않고 계획대로 2021년에 착공을 하고 23년에 준공한
된다는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시간을 지켰을 때 마이스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것이 사업비인 2,800여억 원보다는 많다는 판단이 들어서 네, 그래서 전액 시비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타가 보통 국가에 1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네. 이 시간을 벌었다는 아주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백스코 제3조 시장 건립에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800여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 네. 그리고 또 녹지 공간을 이제 훼손해야 된다라는 어떤 뭐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서부상권 전시 컨벤션 센터 조기 신설 요구 이런 또 과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 교수님은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서부산으로 처음에 이제 가닥이 잡히고 또 어느 정도 진행하는 걸로 이제 됐다가 네. 이제 그게 이제 신공항과 연계가 돼 있는데 네. 신공항이 아직 안 풀리면서 이제 서부산에 대해서는 잠깐 보류가 된 상황인데 저도 기본적으로 서부산 특히 원도심과 서부산 지역은 반드시 발전이 돼야 되고 또 주요 시설이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번 경우는 조금 다른 것이 이게 이제 같이 있어야 효과가 커지거든요. 그렇죠. 모터쇼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생각보다 지스타라든가 모터쇼에서 상당 부분을 밖에 야외 전시관에서 하는데 네. 임시로 해서 근데 이제 그것들이 서로 연기가 됐을 때 통합적으로 한 전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서부산이 이제 공항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떤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언젠가는 이제 다른 시설이든 뭐든 들어가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이쪽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해운대 쪽이 더 좋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네. 녹지 공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가 이제 그 공원입니다. 네.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그 제2전시장과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녹지에 관한 부분들은 이제 그 다른 대안을 좀 내놔야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시비를 확보해서 시비로 이제 한다고 했을 때 이제 토지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가장 적합한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근의 다른 지역들도 이 마이스 산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정말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사실 뭐 출혈 경쟁도 불사할 정도라서 부산 마이스 산업에도 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근에 있는 창원과 울산도 최근 들어서 좀 공격적으로 이 마이스 산업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지역 간 유치 경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 산업이 산업적인 특수성으로 인해서 지자체들마다 이제 센터를 과열적으로 짓고 있고 네. 그리고 열심히 운영을 해보려고 많은 지원금들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게 꼭 우리나라에서만 보이는 현상 같지는 않고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도 사실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면 아시아권에서도 후발주자이거든요. 예. 홍콩, 싱가포르이 가장 먼저 뛰어들었고 그리고 일본이 투자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뛰어들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UIA라든지 이카 같은 국제 회의를 주관하는 마이스를 주관하는 국제 기구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이게 되면서 이제 후차적으로 중국이라든지 최근에는 동남아까지 가세를 해서 네. 국내적으로도 그렇지만 국제적으로도 부산과 대한민국이 아주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는 있어요.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거의 중국이 공포스러울 만큼 아주 열심히 뛰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네. 별명이 마이스 업계 블랙홀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남아도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가격 경쟁력 면에서 그렇죠.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동남아의 추격도 상당히 빠르게 오고 있는 편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내에서는 근처에 있는 울산이 조만간 컨벤션 센터 개관을 앞두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기타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자체들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출혈 경쟁이 있을 것으로 당연히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근데 네. 실제 부산시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2013년, 14년도에 백스코가 유치하려고 했던 생물 다양성 협약 총회에 경남 창원이 시의 지원금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하는 바람에 부산이 포기를 한 사례가 있고요. 네. 15년에도 2천여 명이 참여할 국제 전기차 심포지움에 경기도가 워낙 공격적으로 지원금을 쏟아부으면서 부산시가 포기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3센터가 이런 부산의 인프라를 구축을 통해서 이런 다른 회의 외적으로도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부산 같은 경우는 뭐 천혜의 자연 환경도 있고요. 그다음에 센텀시티 일원에 워낙 좋은 호텔과 이런 것들 쇼핑몰들이 입점이 돼 있어서 좀 나름대로 경쟁력을 많이 갖추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부산에서는 하고 있는데 부산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세계적인 추세는 어떤 것이냐면 회의를 하러 오는 그 방문객들이 좋아할 만한 관광지라든가 아니면 즐길 거리들이 좀 있는 곳이 점점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고요. 회의만 하러 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부산은 이제 동부산 관광단지에 테마파크도 들어오고 또 바다와 산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케이블카 뭐 논란도 있긴 하지만 자꾸 이렇게 뭔가 관광 매력물이 늘어나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이제 물론 그 제주도도 있고 그렇지만 접근성도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KTX라든가 또 항공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핀란드 항공도 들어왔고 그래서 예. 점점점 접근성이라든가 관광 매력물 같은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더 보완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천혜의 자연환경만 주장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실제 상품화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광 매력물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 구체화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부산 마이스 산업의 전망은 어떨지 좀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부산시는 어디를 나가봐도 사실 자연 환경만큼은 어느 도시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동안 가장 약점으로 꼽혀왔던 것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인프라적인 부분이라던가 그다음 주변의 관광 매력물 네. 그리고 숙박업체가 지나치게 고급화돼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받았는데요. 네. 지금은 주변에 비즈니스 호텔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지금 곧 완성이 될 오시리아 관광단지라는 아주 좋은 배후 관광단지도 생겨서 네. 조만간 그 마이스 벨트와 더불어서 아주 좋은 관광 컴플렉스가 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런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컨텐츠 부분일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지역 간 출혈 경쟁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각 센터마다 디자인이 될 때 이 지역에서 잘 할 수 있는 뭐 전시면 전시, 회의면 회의 이렇게 특화를 시켜놓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살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시적절하게 전시나 회의를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개발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늘 지적받지만 정말 고치기 힘든 구조인 인력 부분입니다. 네. 네, 이 기업들이 PCO라고 불리는 이 회의를 오거나이징하는 기업들이 워낙 영세하고 네. 그렇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급여라든지 복지 수준이 아직까지는 조금 초보적인 수준이어서 네. 일을 해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전문가가 되기에 일단 장기 프로세스를 보기에 조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국가나 시비 혹은 이런 시스템화 시켜서 네. 조금 장기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어떤 문화가 조금 생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부산시의 마이스 산업 어떻게 보면 이제 전망은 밝다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최근에 한아세안 뭐 회의 등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상당히 작년마다 매출도 올라가고 직원도 네. 많이 뽑고 그랬는데 지금처럼 PCOP 열어가는 국제 회의나 그 전시기획사뿐만 아니라 전후에 뭐 부스 디자인이라든가 통번역이라든가 뭐 렌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서로 잘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네. 또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나의 제대로 된 산업 어떤 분야를 형성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산시가 얼마나 지혜롭게 풀어갈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